네? 또 커피숍이에요? 그래. 지난번에 좋지 않았어? 그건 아버지 생신이시니까 하자는 대로 하긴 했는데. 왜 그러시는 건데요? 그래도 명절인데 밥 한 끼는 같이 먹어야 하지 않아요? 수정이도 갈비찜 먹고 싶다는데요. 그거야 사 먹으려면 사 먹을 수 있잖아. 아니요. 집밥 먹고 싶다는데 명절에 웬 커피예요? 우리랑 차 한 잔 마시고 사돈 내 가서 집밥 먹으면 되지. 지난번부터 왜 그러세요? 꼭 얼른 보내고 싶은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은 자식들이랑 더 오래 있고 싶어 해서 문제인데. 아니면 다음 명절 때부터는 여행이라도 가시던가요. 아이고, 아니야. 간단히 커피만 마셔, 그냥.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7세 홍순영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서른이 한참 넘은 아들과 며느리는 만날 때마다 부담스러운 존재가 돼버렸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집에 오는 것도 그렇다고 밖에서 만나는 것도 홍 씨에게는 어느샌가부터 달갑지 않았습니다. 아들 내외는 홍 씨의 집에 오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임금님이 수라상 받듯이 공짜 밥을 얻어먹었습니다. 그렇다고 외식을 하더라도 자식의 지갑이 열리는 일은 없었죠. 처음엔 형편이 어려워진 아들 내외를 배려해서 홍 씨가 기꺼이 내곤 했지만 어느새 그게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디서건 밥 한 끼를 먹을래도 홍 씨의 몸과 마음이 불편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이유로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홍 씨는 차라리 아들 며느리를 만나더라도 서로 서운하지 않을 장소에서 보자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커피숍이었죠. 홍 씨 부부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상원입니다. 아들 상원은 30대 초반에 결혼을 했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고 비슷한 조건의 아가씨를 만나 연애를 하고 백년가약도 맺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그 후에도 큰 잡음은 없었죠.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자식들 결혼시키며 골치 아픈 일이 한두 가지씩은 있다고 들었는데 홍 씨는 그렇지 않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결혼한 지 2년 정도 지나자 뜻밖의 일로 골머리를 앓게 되었습니다. 저희 애 안 낳으려고요. 혹시나 좋은 소식이 없나 기다리던 참이었습니다. 요즘 다들 결혼도 늦고 자식도 늦게 낳으니 조급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됐든지 간에 언젠가 그때는 올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버이날이라고 찾아와서는 밥 먹으며 대뜸한다는 소리가 애를 안 낳겠다는 말이었습니다. 홍 씨가 부엌에 들린 사이에 남편이 물었는지 어쨌는지 중요한 것은 아들의 입을 통해 나온 말이었습니다. 아니, 애를 안 낳는다는 게 무슨 말이야? 홍 씨의 남편이 우리나라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 마냥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말이 없었고 아들이 태연하게 대꾸했습니다. 저희 앞으로 애 낳을 생각 없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자식을 안 낳겠다는 거야. 쭉. 네. 아무렇지도 않은 듯 별것 아닌 듯이 말하는 아들을 홍 씨 또한 황당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안 했어도 내심 손주를 바라는 마음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어쩜 이렇게 갑작스럽게 폭탄 발언을 할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결혼 전도 아니고 그것도 어버이날에 말이죠. 뭘 그렇게 놀라세요? 요즘 애 안 낳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것이야 물론 뉴스에서도 많이 접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그런가 보다 하지. 누가 내 자식 일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 애는 왜 안 낳는다는 거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홍 씨의 남편이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뭐 돈도 많이 들고요.
아니, 애 키우는데 당연히 돈 들지. 근데 너희들 둘이 버는데 애 하나 못 키우겠냐? 둘 다 괜찮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못 키운다는 말은 설득력이 없게 들렸습니다. 홍 씨는 건강상의 문제로 아들 하나 낳고 둘째를 못 가졌지만 내심 손주는 둘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잘 키울 자신도 없어요. 하지만 애를 대신 낳아서 대신 키워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아들네가 애를 안 낳겠다는데 홍 씨 부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몇 마디 하더니 한숨만 쉬고 물러났습니다. 아마 홍 씨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듯 했습니다. 하지만 홍 씨 부부는 마음속으론 애끓는 심정으로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아들 며느리의 마음이 변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몇 년이 지났을 때는 홍 씨도 포기하고 말았죠. 처음엔 상실감이 컸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니 극복이 되었습니다. 자식의 인생이니 부모가 애면글면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음을 놓으니 아들 며느리와는 갈등 없이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아들네는 알아서 잘 살았고 홍 씨 부부도 그런 아들네와 가끔 왕래하며 여느 부모 자식처럼 지냈죠. 서로 잔소리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으니 아들네도 꼭 명절이 아닌 때에도 찾아오곤 했습니다. 저희 왔어요. 왔니? 네. 배고프네요. 밥 차려놨으니까 얼른 들어와 앉아. 제가 좋아하는 거네요. 그래. 먹고 싶다고 했잖아. 서로 가까이 살기에 아들 내외는 평일에도 가끔 퇴근길에 들러 밥을 먹기도 했습니다. 역시 집밥이 맛있어요. 그러니 많이 먹어. 맞벌이를 하는 아들네 부부는 집밥이 생각날 때 들른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었던 건 오더라도 밥만 먹고 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며느리도 부담 없이 편하게 홍 씨의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설거지라도 해야 할까 싶어 안절부절하는 옛날 며느리들과는 달랐습니다. 홍 씨도 결혼한 아들네 밥까지 차려주는 일이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힘들어도 아들 며느리와의 사이가 좋으니 충분히 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아들에게 큰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 곧 회사 그만둬요. 뭐야? 애를 안 갖겠다고 선언했던 것만큼이나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수가 되기 위해 회사를 그만둔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벼랑간 사업을 해보겠다는 아들. 비전이 있는 사업이니 어쩌니 하는데 어떤 일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걱정이 앞섰습니다. 돈 들어갈 자식도 없으니 둘이 같이 직장 다니면서 착실히 모은다면 평생 돈 걱정은 없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러면 노후까지 둘이서 알콩달콩 살 수 있을 테니 어지간하면 직장에 계속 다녔으면 했습니다. 물론 홍 씨의 그런 뜻도 전했지만 말린다고 그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혹시나가 역시나였습니다. 잘 됐으면 참 좋았겠지만 아들의 사업이라는 것은 회사를 그만둔 게 무색하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 수입은 나오긴 하는 것 같지만 몇 시간 안 자고 일해야 원래 벌던 월급 정도도 벌까 말까 한 듯 했습니다. 물론 덜 버는 날이 허다한 것 같았죠. 그래도 차차 나아지겠지. 그래야죠. 이왕 시작한 거 열심히 해봐. 풀이 죽어 있는 아들에게 열심히 해보라는 말 밖에는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차차 나아지겠다는 것도 아들에게는 희망 고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차라리 아예 돈을 못 벌면 모를까 애매한 수입은 한참을 포기하지도 못하게 만들었죠.
이번 명절에는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나가서 사 먹어야 할 것 같아. 아, 그래요? 어디가 안 좋으신데요? 대충 차리셔도 되는데. 그래도 명절에 어떻게 대충 차려서 먹어? 나가서 먹자. 알겠어요. 아들은 어쩐지 달갑지 않은 기색이었습니다. 요즘 들어 허리도 안 좋고 이곳저곳 안 쑤시는 곳이 없어서 요리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웬만하면 밥도 간단히 먹고 말았습니다. 명절에 아들 며느리가 오면 잔치상까지는 아니더라도 푸짐하게 차려내야 할 텐데 그럴 기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명절 전날이 되었을 때 홍씨 부부는 저녁밥을 먹으러 아들 내외와 함께 근처 고깃집으로 갔습니다. 함께 외식할 때면 자주 가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외식을 하자고 했을 때의 아들의 반응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명절이라고 늘 집에서 먹는 것만 아니었고 아들도 외식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되지 않다 보니 좀 부담스러운 마음이 드나 싶었습니다. 물론 홍 씨의 착각일 수도 있지만 상황이 하도 안 좋다기에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엄마가 쏠게. 네? 어머니가 내신다고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대로 향하며 홍 씨가 말했습니다. 명절인데 내가 요리하기 힘들어서 나오자고 한 거잖아. 나와서 먹자고 한 사람이 내야지 뭐. 아, 저희가 낼게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아들의 얼굴에는 내심 안도하는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홍 씨가 카드를 내밀고 계산하는 동안 뒤에서 민망하다는 듯이 서 있는 아들을 힐끔 보며 홍 씨는 더 아무렇지 않은 듯 웃었습니다. 그 뒤로도 종종 아들 내외를 만날 때면 식당에서 식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들네 사정을 뻔히 알기에 대부분은 집에서 먹었지만 그렇다고 외식을 전혀 안 할 수는 없었죠.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홍 씨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내가 내야 하는데 하면서도 홍 씨가 계산하는 걸 지켜보았습니다. 아들 사업이 요즘엔 월급만큼도 나오지 않아서 힘들다는 얘기를 며느리를 통해서 슬쩍 듣게 된 이후로는 쭉 그랬습니다. 만나면 아들네가 돈 쓰는 일은 웬만하면 만들지 않도록 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들다는데 부모와 만나는 게 부담스럽게 느껴질까 봐서였죠. 아, 배부르다. 잘 먹었습니다. 처음엔 홍 씨가 계산할 때마다 옆에 서서 기다리던 아들은 어느새 익숙해져서인지 식사를 마치곤 먼저 식당을 나섰습니다. 자연스럽게 남은 홍 씨 부부가 계산을 하고 그때까지 아들 부부는 밖에서 담소를 나누며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야 하는데 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나왔어? 화장실에 다녀온 홍 씨의 남편이 계산을 하고 있는 홍 씨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더니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그 사업도 안 되면 얼른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지. 벌써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렇게 아들이 위축된 생활을 한지도 말이죠. 안타까운 마음에 남편이 몇 번 아들에게 물어보았지만 조금만 더 하면 성과가 있을 거라면서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늘 계산하는 홍 씨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돈 쓰는 걸 싫어하는 남편인데도 말이죠. 하지만 자연스럽게 아들과 외식하는 일은 줄게 되었습니다. 홍 씨도 매번 식비를 내는 것이 부담이 되기도 했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집에서 만났습니다. 저, 사업 접어요. 정말이냐? 네. 그리고 다음 달부터 다시 출근해요. 다니던 그 회사 말이야? 그건 아니고요. 다른 회사요. 그러다가 아들은 결국 회사를 그만둔 지 2년 만에 사업을 접고 다시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일할 회사가 있다니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홍 씨와 남편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제는 아들네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이런 말이 좀 그렇긴 해도 이럴 때 보면 애가 없는 게 다행인 것 같기도 하네. 아들의 소식을 듣고 남편이 홍 씨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그런 말을 해요? 하지만 홍 씨도 내심 남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만약 아들이 힘들었을 때 애들까지 있었다면 삶이 더 피폐했을 것 같았습니다. 애 키우느라 맞벌이 하기도 힘들고 돈도 많이 드니 말이죠. 이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애를 안 낳는가 싶기도 했습니다. 아들도 살림이 좀 피었는지 나중에 만났을 때는 안색도 무척 좋아 보였습니다. 사업이 안 될 때는 늘 주눅이 든 것 같고 근심이 있어 보였는데 이제는 좀 살만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론 걱정 없겠다 싶었지만 꼭 그런 것만도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직장에 들어간 뒤 얼마 되지 않아서 홍 씨의 생일이었습니다. 회사 잘 다니지? 그렇죠. 이제 적응됐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고생이 많았네. 홍 씨가 며느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경험 많이 했어요. 아들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그래. 인생에서 실패도 해보고 그러는 거야. 어쨌거나 앞으로 열심히 살면 되지. 아들의 사업이 안 될 때 그래도 아들 부부의 사이는 좋아서 다행이었습니다. 적어도 돈 때문에 이혼할 사이는 아니었죠. 식사하는 동안 모두들 표정이 밝았습니다. 이제 일어나자. 너희도 내일 출근해야 하잖아. 당신도 그만 마시고. 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홍 씨 부부가 가방을 챙겨 일어나는데 그보다도 먼저 일어난 아들 내외는 당연하다는 듯이 식당을 나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본 홍 씨가 남편을 쳐다보자 남편도 얼빠진 표정으로 아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허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홍 씨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려운 것도 아닌 아들네가 돈 한 푼도 안 내고 먼저 나가버리는 것은 조금 당황스러웠죠. 아무리 버릇이 되었어도 그동안 얻어먹은 것을 생각했다면 오늘은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되지. 남편이 언짢아 하며 말했고 홍 씨도 비슷한 생각은 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회사 다닌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가 보죠. 아무리 그래도 말이야. 선물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뭐 용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부모 생일에 적어도 밥 한 끼는 사야지. 아이고,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사주겠지. 그래도 엄마 생일이라고 이렇게 평일에 시간 내서 나온 게 어디예요? 홍 씨의 남편도 더는 말을 보태지 않고 직접 계산을 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아들 내외는 식당 앞에서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희 그러면 이만 가볼게요. 그래. 어서 가봐. 식당이 홍 씨의 집 앞이라 홍 씨 부부는 걸어갈 예정이었고 아들 내외는 주차장에 세워둔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러더니 출발 전에 창문을 살짝 내려 말했죠. 조심히 들어가세요. 잘 먹었습니다. 식당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차의 뒷공무니를 보며 어쩐지 찜찜한 기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나는 아들 며느리의 표정을 보아하니 사정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당연히 홍 씨 부부가 계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 했죠. 하지만 설마 그럴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마가 사람을 잡았죠. 다음에 만났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돈을 내는 것은 홍 씨의 몫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싶었습니다. 홍 씨도 부담이 됐습니다.
이제 아들이 다시 돈을 벌기 시작했다고 아들에게 늘 얻어먹을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서로의 만남에 밥값 때문에 껄끄러운 기분이 되는 건 원치 않았죠. 오늘은 상원이한테 좀 얻어먹어 볼까? 회사 들어간 기념으로. 2달 뒤 아들과 만난 홍 씨가 식당을 나오기 전에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밥값을 누가 내면 어떠냐고 할 수도 있지만 돈 문제라기보다는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홍 씨도 이번만큼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먼저 일어나려던 아들의 표정이 떨떠름해졌습니다. 아, 제가요? 네, 뭐 그럴게요. 말끝을 질질 끌며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일어나서 계산대로 향했고 그런 아들의 뒤를 홍 씨 부부가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카드 결제를 기다리며 서 있다가 홍 씨를 힐끔 보며 한마디 했습니다. 밥값 가지고 눈치를 주시네요. 반쯤 농담처럼 얘기하는 듯 했지만 미간에 잡힌 주름이 아들의 심기가 불편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홍 씨의 기분도 덩달아 상했습니다. 저희가 꼭 밥값도 안 내는 것처럼요. 그리고 아무나 내면 어떻다고 가족끼리 그러세요. 그러면 차라리 다음부터는 집에서 봐요. 홍 씨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힘든 아들네 대신에 수없이 밥을 샀던 건 까먹은 모양이었습니다. 넷이서 한 끼를 먹으려고 해도 10만 원으로는 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없던 일인 것 마냥 쪼잔한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아들이 황당했죠. 홍 씨도 이러면 차라리 집에서 만나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홍 씨의 착각이었습니다. 한 달 뒤 명절이 되었을 때 아들네 부부가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서 만나기로 했지만 막상 오니 그건 그것대로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홍 씨가 몸살에 걸려 혼자서 거하게 차려낼 몸 상태도 아니었죠. 너희 이것 좀 도와줄래? 홍 씨가 아들 내외를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도 표정이 좋지 않았고 아들은 홍 씨에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왜 일을 시키세요? 뭐? 미리 좀 해두시지. 몇 시에 도착하는지 말씀드렸는데. 몸이 안 좋다는데 다 같이 좀 도와주면 어디가 덧나니? 내가 너희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서 밥 차려주는 사람이야. 홍 씨도 말이 곱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들도 말이 심했다고 생각했는지 머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할게요. 수정이는 앉아 있으라고 하고. 며느리는 아들의 말에 부엌을 나갔습니다. 인꼬 부부인 건 알겠으나 아들의 행동에 홍 씨는 기가 찼습니다.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싶었죠. 홍 씨가 아들을 흘겨보자 아들이 민망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뭐 도와드리면 돼요? 홍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장보는 비용만 해도 10만 원은 좋게 들었지만 아들은 고생했다는 소리도 한마디 하지 않았고 명절이라고 식재료 값에 보태라며 한 푼을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국에는 집에서 만나거나 밖에서 만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심란한 일만 생기니 결국엔 만남을 줄이는 게 상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 씨도 돈 때문에 치사스럽게 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밥 해주는 게 힘들다며 이리저리 부려먹고 싶지도 않았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면 덜 만나면 될 일이었습니다. 홍 씨는 특별한 날이 아니면 웬만하면 만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전보다 만남은 적어졌지만 그렇다고 자식을 아예 안 만나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 생신에는 밖에서 보죠. 지난번에 어머니 몸 안 좋다고 그러셨잖아요. 얼마 안 있어 남편의 생일이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아들네 부부를 만나지 않고 집에 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전화를 받기 전에 남편에게 은근슬에 물었지만 어쩐지 서운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홍 씨의 생일이었다면 집에서 둘이 맛있는 거나 먹자 할 텐데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었죠. 하지만 지난번과 똑같이 만나서 서로 얼굴 붉힐 일이 뭐가 있나 싶었습니다. 어머니 집 근처 고깃집으로 예약하면 되죠. 아들의 물음에 홍 씨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거기 말고 그 옆에 커피숍 있잖니. 거기에서 만나자. 아, 커피 드시게요? 밥을 먼저 먹어야죠. 아니, 거기서 차 한 잔 마시고 헤어지면 되지. 지난번에 보니까 케이크 같은 것도 있던데. 아, 밥을 먹지 말자고요? 그래. 차 마시면서 얘기도 나누고, 그러고 각자 집에 가자. 밥 먹고 들어가서 어머니 집에서 자려고 했는데 내일 주말이잖아요. 아이고, 아서라. 너희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어. 아들은 어리둥절한 듯 했습니다. 생전 함께 커피숍에 간 적이 없으니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듯 했죠. 다행히도 남편도 그건 찬성을 했습니다. 네 아빠도 거기서 차 한 잔 하고 싶다네. 그래요? 생신인데.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해야지. 알겠어요. 그럼 거기로 갈게요. 아들은 내키지 않는 듯 보였지만 거절할 명분이 없기에 그러자고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분위기 좋네. 그러게요. 다행히 남편은 커피숍에서 생일 축하하는 걸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멋들어진 케이크도 테이블에 놓여 있으니 남편의 말대로 분위기도 좋아 보였죠. 정말 이걸로 돼요? 그래, 오히려 좋았습니다. 홍 씨 가족은 그렇게 커피숍에서 1시간가량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술을 안 마시니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고 넷이서 드는 돈도 얼마 안 됐습니다. 케이크가 없었다면 이 3만 원 안에서 해결이 됐죠. 아무도 힘들지 않았고 누가 계산하든 아무도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서운할래야 서운할 수가 없는 만남이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가볼게요. 그래. 조심히 가. 아들 며느리를 보낸 뒤에 홍 씨 부부는 뒤돌아서서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아, 진작에 이럴 걸 그랬네. 너무 좋네. 당신 한 잔 하고 싶으면 집에서 먹고. 남편의 말대로 진작에 이렇게 만날 걸 그랬습니다. 꼭 거하게 외식하거나 집에서 상다리 부러지게 밥상을 차려야 하는 게 아니었는데 말이죠. 남들 그렇게 한다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무얼 위해 그렇게 번뇌했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명절이 되었을 때도 홍 씨 부부는 집으로 온다는 아들을 말렸습니다. 그냥 명절 전날에 커피숍에서 만나자. 네? 또 커피숍이에요? 그래. 지난번에 좋지 않았어? 그건 아버지 생신이시니까 하자는 대로 하긴 했는데 왜 그러시는 건데요? 그래도 명절인데 밥 한 끼는 같이 먹어야 하지 않아요? 수정이도 갈비찜 먹고 싶다는데. 그거야 사 먹으려면 사 먹을 수 있잖아. 아니요. 집밥 먹고 싶다는데. 우리랑 차 한 잔 마시고 사돈네 가서 집밥 먹으면 되지. 그런데 아들은 그런 홍 씨가 이상해 보였던 모양이었습니다. 불퉁한 말투로 물었습니다. 지난번부터 왜 그러세요? 꼭 얼른 보내고 싶은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은 자식들이랑 더 오래 있고 싶어 해서 문제인데. 수정이도 그게 더 좋을걸? 며느리 얘기를 꺼내자 아들은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시집에 적게 있고 친정에 오래 있는 것을 원할 테니 말이죠. 아니면 다음 명절 때부터는 여행이라도 가시던가요. 아이고 아니야.
간단히 커피만 마셔, 그냥. 홍 씨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네랑 여행까지 가서 투닥거릴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홍 씨만 마음을 고쳐먹으면 평화로울 수도 있지만 한쪽만 희생하는 기분이 들어서는 좋은 관계가 될 수 없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홍 씨가 밥을 차려주는 것, 외식비를 계산하는 것 등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는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홍 씨도 힘에 부쳤고, 그렇다고 홍 씨가 싫다고 하면 아들 며느리도 섭섭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일은 안 만들면 그만이었습니다. 제가 주문할게요. 시간이 지나자 아들 내외도 홍 씨 부부와 커피숍에서 만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부모보다도 편할 것이 자식이었습니다. 어버이날이든 생일이든 명절이든 의무감에 찾아오겠지만 만남은 짧을수록 좋을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간단히 안부 묻고 하니까 얼마나 좋냐? 그러면 이것만 마시고 저희는 일찍 가볼게요. 딱 좋은 거리였습니다. 부모 자식도 이 정도의 거리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들네와는 식사를 하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겠다 다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웬만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까지는 긍정적인 효과만 있었으니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홍 씨도 좀 더 자식에 대한 마음을 놓게 되었습니다. 손주를 못 보는 일도 그렇고 사업이 어려웠던 일도 그렇고 홍 씨 부부가 너무 아들에게 신경을 쓴 나머지 스스로 괴로운 일을 만든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그런 독립적인 삶을 사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아들도 서운해하지 않고 홍 씨도 더는 같은 이유로 섭섭한 일이 없었습니다.